잠수함의 이름 짐작하시겠죠? 홍범도함, 해군이 갖고 있는 잠수함. 뭐 요 얘기가 어제도 국회에서 약간 공방처럼 비춰지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99년도에 명칭을 단 건데요. 국방부 관계자의 말에서 잠수함 개명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총리님 생각 어떠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국방부 차관께서 더 잘 설명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부 입장에서 홍범도 잠수함 개명 문제 검토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거는 국방부에서 검토를 하리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군함에다가 홍범도 소련의 공산당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그러면 1999년도에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거네요. 답변을 하시라고. 짧게 물었으니까 짧게 답변을 주세요. 네, 저는 그거는 수정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잠수함을 개명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전 세계의 사례가 어떤지는 저희한테는 중요할 게 없습니다. 중요하죠. 생각합니다. 사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 나라가 망했거나 아니면 히틀러 같은 독재자들이 마음대로 잠수함의 명칭을 개명을 하는 거죠. 대한민국이 망했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민주공화국에 맞지 않는 일은 당연히 저는 고치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국무총리의 약간 의지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거는 국방부에서 검토할 거다. 그리고 이건 필요성이 있다. 이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바꿔야 된다는 취지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 영상도 역시 요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과거의 영상도 좀 섞여 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62년도에 박정희 정부에서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고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해군의 홍범도함을 명명했습니다. 박정희 정부나 박근혜 정부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아주 핵심적인 그 하나의 평가의 가치가 되는 그런 부분에 그런 그 전력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범도함은 적 중심 깊숙하게 위치한 지상 표적까지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국가의 전략적 비수로서 국가 방위에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민현주 전 의원이 나와 계신데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 현역 의원 좀 경험하시고 해서 내용을 좀 아실 것 같아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 해군 잠수함을 홍범도함으로 명명을 했던 이유는 뭡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독립운동이라든지 이런 역사적인 측면에서 평가를 해서 홍범도함으로 명명을 했던 거죠. 박근혜 정부에서는. 네. 근데 지금 국무총리는 보니까 약간 의지가 느껴지는 발언에서 이거는 잘못됐다. 이거 바꿔야 된다는 취지로 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 판단이 잘못된 겁니까?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보다는 사실 홍범도 장군에 대한 지금 역사적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범도 장군의 흉상도 육사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갔고요. 그럼 결정이 됐어요. 그렇죠. 지금요?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어쨌든 독립운동에 헌신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그 이후에 전력에 더 이상은 우리 군내 육군사관학교 상징성을 가질 수 없다.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이전을 결정한 건데요. 저는 이거에 새로운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옮기기로 한 그런 깊이 있는 논의 과정 속에서 홍범도 장군의 흉상은 옮기면서 그 잠수함 이름은 그대로 둔다고 한다면 사실은 저는 이건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할 거면 생각을 같이 합니다. 해야 된다. 그렇죠. 맥락상에서 같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박근혜 정부 때 했던 일이라고 해서 같은 보수 정부라서 그거의 모든 것들을 계승해야 된다. 저는 이건 좀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정치 철학이나 역사적인 분석과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또 분석은 다를 수 있고요. 근데 이렇게 다르게 된 하나의 배경이라고 한다면 물론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논의가 검토가 될 필요가 있지만 사실은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때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거나 아니면 왜곡해서 평가한 부분이 있죠. 오늘 일간지도 나왔지만 단순한 예로 한 평짜리에 모셔야 되는 분을 8평짜리로 사실 내규를 무시해가면서까지 좀 급격하게 뭔가 늘리고 했던 모습이 있다. 예외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이 장은 예외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데 문재인 정부가 그 당시 VIP 행사인데 너무 폼이 안 난다. 그래서 이 한 평짜리가 아니라 8평짜리에 이장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문재인 정부 때 지나치게 너무나 과포가 되었던 이런 부분, 역사적인 해석이나 분석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그거는 이어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문재인 생각을 정부 합니다. 당시에 그런 면에서 지금도 비판을 좀 받고 있는 게 있거든요.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잠수한 만큼은 박근혜 정부 때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는 사실은 홍범도 장군에 예. 대해서 이렇게까지 역사적인 재해석이나 깊이 있는 해석이 들어가지는 어. 않았고 독립운동에 대한 그런 그 가치만을 평가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판단이 좀 달라지거나 하는 기준. 얕았다는 겁니까? 뭡니까? 글쎄요, 이제 전반적으로 그 당시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예. 판단 중심이었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현재 있는 역사적인 판단이나 분석에서는 예.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기념을 하지만 예. 그 이전에 그 이후에 다른 행보에 대해서는 분명한 역사적으로 엄격한 잣대를 들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일관성이 예. 있게 잠수함에 대해서도 사실 어려운 결정일 겁니다. 아마 이거 논의가 자체가 예. 어려운 결정이지만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게 총리의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게 어제거든요. 어제 이제 나왔던 총리의 입장인데, 근데 그거보다 며칠 전에요. 지난달 28일에는요. 해군 측의 입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해하고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현재 해군은 홍범도함 함명 재정 변경 등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날쯤에 국방부에도 역시 해군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 검토되는 거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요, 화면 보세요. 오늘 또 나왔습니다, 하나가. 오늘 국방부 관계자 입장입니다. 홍범도함 함명 변경 관련 해군에서 검토하는 것 없습니다. 그리고 뭐 별도 지시도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이게 조승현 부위원장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지금 이제 그 국무총리께서 예, 전형적인 대독 총리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 보인 거죠. 대독 총리. 예, 그렇죠.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아니 써준 본인의 대로 읽은 생각인가요? 거죠. 본인의 소신입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소신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지금 노태우 전 대통령께서 예. 한중 수교를 아니 러시아하고 소련하고 수교를 하면서 홍범도 유해를 추진했지 예, 않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명칭을 예, 예. 정했지 않습니까? 그 정부 박근혜 정부 때도. 그렇죠.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을 부인하는 부정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홍범도 장군을 저렇게 모욕하면 어떻게 되냐? 바로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이 소환이 되지 않습니까? 박정희 그 민주당에서 대통령은 바로 또 그 얘기를 꺼냈죠. 그렇죠. 또. 일본군에서 예, 예. 입대를 해가지고 예, 예. 남노당, 남조선 노동당에서 예. 공산주의 활동 한 분이 대한민국 대통령까지 되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걸 탓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국민들의 예. 선택이었고 그게 뭐냐면 역사적 평가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홍범도 장군도 마찬가지로 해방 전에 돌아가셨고 예. 그리고 6.25 김일성 6.25 전쟁에도 참전하지 않았고 김일성 공산당 독재 정부에도 부역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역사적 판단이 끝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도 건국훈장을 그때 수여했습니다. 훈장이 주소된 거죠. 그렇죠. 처음으로. 그러니까 역사적 판단이 끝난 건데 예. 이걸 불필요하게 소모적으로 왜 끄집어내가지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이런 정쟁을 쓸데없이 만드냐 이거죠. 근데 이제 대통령이 그 한마디를 하니까 국무총리가 지금 대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방부나 해군에서는 그냥 콧방귀로도 안 듣는 거죠. 요거요. 제가 김재섭 위원장과 박찬호 교수님께서 뭐 한 시간당 보니까 한 1분 정도씩 시간 드릴 텐데 향후에 정말 이름이 바뀌는 거 아닐까요? 김재섭 위원장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뭐 정부 국방부 입장에서 변경을 검토하지 않겠다고 일단 지금 했으니까 검토하는 거 없다. 저는 뭐 검토를 안 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홍범도와 관련해서 홍범도 장관 관련돼서 이제 민주당의 태도들 가운데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오늘 뭐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도 나왔지만은 원래는 문재인 정부 때 김원봉 그 장군을 추대를 하려다가 그게 이런저런 이유로 막히다 보니 사실은 실제로 그때는 북한군하고 창설에- 관련이 있었죠. 그렇죠. 북한군 창설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기 예. 때문에 많은 반대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홍범도 장군이 그에 마치 대체제처럼 추서가 됐다. 그다음에 뭐 훈격이 그렇게 부여가 됐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홍범도 장군의 위상을 추락시킨 거는 문재인 정부 때 많이 있었다. 오히려 그때 저는 그렇게 무리했다. 생각하거든요. 그게. 저는 홍범도 그 장군의 흉상 이전이나 이런 문제는 대단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항일 독립운동가로서의 지위를 우리는 마땅히 부여해야 되고요. 그러나 그렇게 마땅히 인정을 받아야 되는 분이 누군가의 대체제로서 만약에 현창이 됐다 그러면 이건 한번 짚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박찬호 교수님은 이거 결국에는 이름을 바꿀 걸로 보십니까? 뭐 바꿀지 안 바꿀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바꾸게 된다면은 역사 앞에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요
반공의 화신이었어요. 반공의 화신이 공산당 적이 있는 홍범도 장군을 건국훈장 대통령 훈장을 추서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 당시에 공산당 연해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독립군들이 공산당적 없이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만히 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해방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역사가들이 홍범도 장군을 빨갱이 또는 공산당이라고 평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자유시 참변 것도 어떠한 증거도 없습니다. 당시 공산당에 적극적으로 부역했다라고 하는 그 어떠한 증거도 없는데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에 잠수함 이름까지 바꾼다? 그리고 흉상 치우고 저는 대통령의 지시보다 역사의 판단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권의 지금 관계자들이. 좀 그런 점에서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바뀐다면 그 바뀐 부분에 대해서 역사는 준엄하게 평가를 물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좀 잠수함 얘기까지, 잠수함 이름 변경 가능성 그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제가 하나 있는데 이건 뭐 키워드로 보기보다는 영상을 좀 바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이승만 전 대통령 관련된 어떤 행사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 또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는데 그 영상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 63년 만에 4.19 민족 영령들에게 참배하고 명복을 빌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참 잘해놓으라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최근에 사실 이 모습 포함해서 최근에 전직 대통령의 가족들, 유가족들의 뭐랄까요, 통합 행보, 서로 만나서 공통적으로 다른 전직 대통령을 추모하고 뭐 이런 모습도 있거든요. 이것도 그 맥락으로 좀 읽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평가하실까요? 저는 당연히 좋은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드님이 광주 묘역에 가서 참배를 하고 그다음에 뭐 이승만 대통령의 양아들이신 이인수 박사님께서 뭐 이렇게 4.19 묘역에 참배하시고 이런 것들은 저는 좋은 행보라고 보고요. 이인수 박사가 2011년에 한 번 더 이렇게 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좀 안 됐죠. 아무래도 이제 격렬하게 반대가 좀 있다 보니까 그랬는데 뭐 연세도 지금 굉장히 많이 드시고 건강이 이렇게 좋으신 상황은 아니어서 저건 저거대로 우리가 기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좋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승현 부위원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그 얼마 전에 김대중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에 노재현께서 오셨더라고요. 다 전직 대통령 가족들이 많이 모였죠. 그때. 예, 그렇죠. 그날 오셔가지고 이렇게 주도하는 거 모습 보니까 이게 바로 이제 사회 통합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이인수 박사께서도 이렇게 사과를 하시고 사죄를 하신 거에 대해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사회 통합을 위해서 아주 옳은 언행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권은 뭐 툭하면 싸우죠. 근데 또 정치권 밖에서는 또 다른 모습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보셨을 것 같아요. 저 모습을요.